중령님, 긴급 상황입니다. 새벽 4시 57분 잠들어 있던 저를 깨운 건 요란한 비상벨 소리와 한국군 통신병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군복을 걸치며 상황실로 뛰어갔을 때 레이더 스크린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8개의 붉은 점이 동시에 나타나 한국 영공을 향해 일직선으로 날아오고 있었거든요. 속도는 시속 50km, 고도 200m를 유지하며 접근 중입니다. 도달 예상 시간은 15분 후면 우리 기지 상공에 도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 리처드슨입니다. 미 공군 중령이며 한미연합작전 사령부에서 방공작전을 담당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근무한 지는 2년째인데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계 최초 레이저 무기를 실전 배치한 항공무기 청광에 대한 놀라운 기술력과 북한 드론 침투 시 숨겨진 실전 전투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남겨주세요. 그날 아침 상황실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레이더 화면 속 8개의 점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분명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었던 거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기존 방식으로 대응하려고 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사 준비. 제가 외쳤지만 옆에 있던 한국군 이준혁 대령이 고개를 저었어요. 존 중령님, 이번엔 다른 방법을 써보시죠. 다른 방법이요? 우리에게는 특별한 무기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미군이 수십 년간 개발해온 시스템보다 뛰어난 게 한국에 있다고. 하지만 곧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청광 시스템 긴급 가동 준비. 이준혁 대령이 명령을 내리자 상황실의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됐습니다. 컨트롤 패널 옆에 서 있던 신형 장비 천광. 겉보기엔 대형 카메라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첨단 기술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제가 물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된 레이저 방공 시스템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걸작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군도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실험 단계였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벌써 실전 배치를 했다고? 시스템 점검 완료. 광섬유 레이저 발진기 정상 작동, 위상 배열 안테나 활성화됨. 김 상사가 차분하지만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접근하는 드론들의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고도 200m, 속도 시속 50km, 예상 크기 60cm급. 전형적인 상업용 드론의 스펙이었어요. 인공지능 분석 결과는 어때? 이준혁 대령이 물었습니다. 각 드론이 서로 다른 경로로 접근하고 있지만 도착 시간은 거의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명백한 협조 공격 패턴입니다. 박소령이 답했습니다. 이때 저는 한국군의 전술 분석 능력에도 감탄했어요. 정말 전문적이었거든요. 시계가 오전 5시 10분을 가리킬 무렵 드론들이 레이저 방어 시스템의 유효 사거리인 3km 내로 진입했습니다. 청광 시스템, 자동 추적 모드 전환 완료. 8개 표적 모두 로그온 상태입니다. 김 상사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 뭔가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려 한다는 걸 느꼈어요. 미군이 수십 년간 꿈꿔왔던 미래 무기를 한국이 먼저 실현해낸 거죠. 시스템이 발사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 상사가 보고했습니다. 상황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미국인인 제가 봐도 이건 정말 대단한 순간이었어요. 발사 승인. 이준혁 대령이 명령을 내린 순간 저는 미군으로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김 상사의 손가락이 발사 버튼 위에서 잠시 멈춰 섰을 때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과연 이 시스템이 정말 작동할까? 첫 번째 표적 발사. 김 상사가 버튼을 눌렀지만 제가 예상했던 그 어떤 소음도 없었습니다. 미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처럼 굉음을 내며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폭발음도 연기도 그 어떤 시각적 효과도 없었어요. 단지 모니터 화면 속에서 첫 번째 붉은 점이 깜빡이더니 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저도 모르게 놀라움이 튀어나왔어요. 표적 1호 무력화 확인. 레이더 운용병이 외쳤습니다. 드론 신호 완전 소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발사 명령부터 첫 번째 표적 제거까지 불과 2초였어요. 빛의 속도인 초당 30만 킬로미터로 날아간 레이저가 드론의 전자 장비를 순식간에 태워버린 겁니다. 정말 놀랍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미군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개발 중인 기술을 한국이 이미 완성해놨다니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청광 시스템의 위상 배열 레이저가 자동으로 두 번째 표적으로 방향을 전환했어요. 미군의 기존 무기라면 재장전 시간이 필요하지만 레이저는 달랐습니다. 두 번째 표적 로그온. 김 상사가 보고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표적도 동시 추적 중입니다. 동시 추적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건 미군도 아직 실현하지 못한 기술이었거든요. 이준혁 대령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네, 저희 시스템의 핵심 기술입니다. 하나의 레이저 시스템으로 여러 방향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순차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표적 발사. 또다시 조용한 순간이 흘렀고 두 번째 붉은 점이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3초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시스템이 학습하면서 더욱 정확하고 빨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박소령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는 속도네요. 미군의 방공 체계와는 차원이 다르군요. 박소령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중령님, 미군의 기술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순수한 한국 기술의 결과물이라는 걸 말이죠. 세 번째, 네 번째 표적 동시 발사 준비 완료. 김 상사의 목소리에 흥분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광 시스템이 두 개의 레이저 빔을 동시에 발사한 거예요. 미군도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위상 배열 기술의 진수를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정말 놀랍네요. 표적 3호, 4호 동시 무력화. 레이더 운용병이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상황실 안의 모든 한국군 장병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역시 미군 장교로서 이런 기술을 직접 보게 된 게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존 중령님, 어떻게 보세요? 이준혁 대령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성능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세계 1등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현재 표적들까지 거리 1.5km까지 접근했습니다. 레이더 운용병이 계속 보고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전 5시 18분. 첫 번째 발사부터 지금까지 겨우 6분이 흘렀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4대의 드론을 무력화했습니다. 한 발당 비용은 불과 2,000원. 미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에 수억 원인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효율성이었어요. 이 속도라면 남은 4대도 3분 안에 모두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박소령이 계산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인류 역사상 최초로 레이저 무기를 실전에서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었고 그 주역이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 말이죠. 5번째 표적 로곤 완료. 발사 준비됐습니다. 김 상사가 다시 보고했습니다. 이준혁 대령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존 중령님도 함께 지켜봐 주세요. 물론이죠. 이제 정말 흥미진진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남은 4대의 드론이 더욱 복잡한 기동을 시작했거든요. 5번째 표적 발사. 김 상사의 목소리가 울리자마자 5번째 드론도 깔끔하게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3대뿐이었어요. 저는 미군 장교로서 이런 완벽한 성공률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이상합니다. 저도 모르게 외쳤어요. 레이더 운용병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아왔거든요. 남은 3대의 드론이 갑자기 고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200m 고도를 유지하던 드론들이 갑자기 50m까지 고도를 낮추며 지형지물 사이로 숨어들고 있었어요. 게다가 속도도 시속 50km에서 80km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건 일반 상업용 드론의 성능이 아닙니다. 박소령이 분석 데이터를 보며 외쳤습니다. 분명히 개조된 군용급 드론이에요. 저는 이마에 차가운 땀이 맺히는 걸 느꼈습니다. 미군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전술적 기만을 많이 봐왔거든요. 처음 5대는 미끼였던 거죠. 진짜 위협은 이 마지막 3대였던 겁니다. 제기랄, 우리를 속였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준혁 대령이 급히 명령했습니다. 청광 시스템, 적어도 표적 추적 모드로 전환. 시스템 재조정 중입니다. 김 상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하지만 지형 간섭 때문에 추적이 어렵습니다.
저는 이때 레이저 무기의 한계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미군이 개발 중인 시스템도 같은 문제를 갖고 있었거든요. 직진성이 장점이자 단점이었어요. 드론들이 건물이나 나무 뒤로 숨으면 레이저가 닿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추적 가능한 표적은 한 대뿐입니다. 김 상사가 보고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네요. 저는 한국군 동료들을 바라봤습니다. 6번째 표적, 시야 확보됨. 발사 가능합니다. 발사. 6번째 드론도 성공적으로 제거했지만 문제는 남은 2대였습니다. 이들은 마치 한국 시스템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한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7번째 표적이 건물 그림자 구간으로 진입했습니다. 추적 불가능. 저는 이준혁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전환할까요? 하지만 이준혁 대령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존 중령님,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청광 시스템에는 우리가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요? 적응형 추적 모드입니다. 인공지능이 표적의 이동 패턴을 학습해서 다음 위치를 예측하는 기능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공지능 예측이요? 미군도 그런 기술을 연구 중인데 지금까지 사용해본 적이 없지만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해 개발된 거죠. 박소령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었다고요? 최고 기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바로 그 기능을 써볼 때군요. 저는 미군 장교로서 한국 기술의 깊이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공개된 것만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인데 숨겨진 기능까지 있다니. 이준혁 대령이 김 상사를 바라봤습니다. 적응형 추적 모드로 전환할 수 있나요? 김 상사가 조작 매뉴얼을 빠르게 넘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드는 실험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이 바로 실험할 때죠. 제가 말했습니다. 7번째와 8번째 드론이 여전히 저고도로 기동하며 우리 기지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막지 못한다면 한국의 완벽한 승리는 불완전한 결과로 끝날 수도 있었어요. 적응형 추적 모드 활성화. 김 상사가 새로운 버튼을 눌렀습니다. 갑자기 모니터 화면이 바뀌었어요. 기존의 단순한 점 표시 대신 복잡한 궤적 예측 라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시스템이 학습 중입니다. 예상 완료 시간 30초. 이 30초가 마치 30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제대로 작동할까요? 학습 완료. 예측 궤적 생성됐습니다. 김 상사의 외침과 함께 모니터 화면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예측 라인들이 나타났고 그 끝에는 2개의 붉은 원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저는 감탄했습니다. 시스템이 7번째 표적의 다음 출현 지점을 예측했습니다. 건물 모서리 지점 3초 후 출현 예상. 미군에서 30년간 근무하면서 이런 정밀한 인공지능 예측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어요. 펜타곤에서도 아직 개발 단계인 기술을 한국이 이미 실용화했다니요. 2일, 김 상사가 초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상황실의 모든 사람이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0. 정확히 그 순간 7번째 드론이 예측된 위치에 나타났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거의 소리쳤습니다. 박소령이 거의 소리쳤습니다. 믿을 수 없다. 정말로 맞췄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청광 시스템이 이미 그 위치에 레이저를 조준하고 있었거든요. 드론이 나타나는 순간 바로 발사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사전 조준이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준혁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7번째 표적 즉시 발사. 레이저가 발사되자마자 7번째 드론이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예측 발사의 완벽한 성공이었어요. 이건 정말 혁명적이에요. 저는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미군의 최첨단 시스템도 이런 수준의 예측 능력은 없었거든요. 제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건 미래의 전쟁 양상을 바꿀 기술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마지막 한 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드론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8번째 표적이 이상한 기동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운용병이 보고했습니다. 지그재그 패턴으로 움직이며 속도도 계속 변화시키고 있어요. 모니터를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마지막 드론은 마치 한국의 예측 시스템을 의식한 것처럼 완전히 불규칙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적응형 대응책이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인공지능이 패턴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규칙성이 너무 높아요. 김 상사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준혁 대령님, 제가 말했습니다. 이 드론의 조종자는 상당한 실력자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국 시스템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준비해온 것 같아요. 이준혁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우리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무기 체계를 철저히 분석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게 점점 분명해지고 있어요. 현재 표적까지의 거리는 800m까지 접근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2분 안에 기지 상공에 도달합니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때 이준혁 대령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김 상사, 예측 모드를 끄고 수동 추적으로 전환해보세요. 수동 추적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인공지능이 예측하지 말고 실시간으로 따라가면서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디어에 감탄했어요. 첨단 기술과 인간의 직감을 결합하는 발상이었거든요. 김 상사가 시스템을 수동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이제 인간의 직감과 경험이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표적 추적 중. 아직 발사 기회가 없습니다. 마지막 드론이 기지를 향해 계속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600m, 500m, 400m. 어서. 저도 긴장하며 지켜봤습니다. 잠깐. 표적이 잠시 직선 비행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발사. 청광 시스템의 마지막 레이저가 발사되었고 8번째 드론도 마침내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모든 표적 무력화 완료. 저도 함께 외쳤습니다. 상황실에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 역시 미군 장교로서 이런 완벽한 작전을 본 적이 없었어요. 리처드슨 중령님, 이준혁 대령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미군도 배워야 할 게 많습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는 확실히 세계 1등이에요. 오전 5시 32분, 약 35분간의 전투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승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리처드슨 중령님, 한미연합작전사령부에서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전투가 끝난 지 불과 1시간 만에 박소령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아직 상세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벌써 연합사에서 연락이 온 거죠. 누가 참석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님과 미 공군 방공작전 사령관이 직접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소령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펜타곤 미사일방어청에서도 참관하신다고 하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펜타곤까지 관심을 보인다는 건 이번 사건이 단순한 방공작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뜻이었거든요. 미군 장교로서 이런 높은 관심을 받는 작전에 참여한다는 게 영광스러웠어요. 화상회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여러 고위 인사들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 미 공군 방공작전 사령관, 그리고 제가 직접 뵌 적은 없지만 펜타곤 미사일방어청 국장까지 화면에 나와 있었어요. 리처드슨 중령님 수고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님이 먼저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상세한 상황 보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35분간의 전투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군 장교의 시각에서 본 한국 기술의 놀라운 점들을 강조해서 보고했어요. 놀랍습니다. 미 공군 방공작전 사령관이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동시 다중 표적 요격이 실제로 성공한 거군요. 특히 적응형 추적 모드의 성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펜타곤 미사일방어청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는 한국의 레이저 방공 시스템이 단순히 정적인 표적뿐만 아니라 고도화된 회피 기동을 하는 표적까지 대응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니까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사령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미군에서 본 어떤 시스템보다도 앞선 기술입니다. 회의 분위기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리처드슨 중령님, 마지막 드론의 기동 패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한미연합사령관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마지막 드론이 보여준 불규칙한 지그재그 패턴, 속도 변화, 그리고 명백히 한국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한 듯한 움직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침입이 아닙니다. 펜타곤 미사일방어청 국장님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한국의 새로운 무기 체계를 시험해 본 거죠. 미 공군 방공작전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5대는 시스템의 기본 성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고 마지막 세대는 한계점을 찾기 위한 고급 테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노출된 걸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다행히 한국군이 완벽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상대방은 한국 시스템의 강력함만 확인했을 겁니다. 약점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거든요. 한미연합사령관님이 안심시키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박소령이 급하게 들어와서 저에게 메모를 건넸습니다. 저는 메모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인가요? 펜타곤 미사일방어청 국장님이 물으셨습니다. 방금 중앙정보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오늘 새벽 우리 기지 공격과 동시에 미국, 일본, 이스라엘의 레이저 무기 개발 시설에서도 비슷한 드론 침입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화면 속 모든 분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모두 실험실 단계의 시스템이라 실제 요격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실전 배치된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대응한 건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펜타곤 미사일방어청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군가가 전 세계 레이저 무기 기술을 동시에 점검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미 공군 방공작전 사령관이 긍정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유일하게 성공했다는 건 한미동맹의 방어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증명한 거죠. 이는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에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님도 동의하셨어요. 이미 여러 동맹국에서 한국의 시스템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새벽에 35분이 단순히 우리 기지를 지킨 게 아니라 한미동맹이 세계 방위 기술의 선두주자로 나서는 계기가 된 거죠. 리처드슨 중령님, 펜타곤 미사일 방어청 국장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도전이 따를 겁니다. 한미연합 체제 하에서 준비되셨나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사령관님. 연합사와 한국군과 함께라면 어떤 도전이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화상회의가 끝난 지 이틀 후 제 사무실은 마치 국제회의장 같았습니다. 하루에 10건 이상의 해외 전화가 걸려왔고 각국 무관들의 면담 요청이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미군 장교인 제게까지 이런 관심이 쏟아진다는 게 놀라웠어요. 리처드슨 중령님, 이번엔 독일 국방부에서 기술 설명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박소령이 또 다른 서류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라파엘사에서는 한미연합 기술 교류를 제안했고요. 저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 영국 BAE 시스템즈, 독일 라인메탈, 프랑스 탈레스, 세계 최고의 방산업체들이 모두 한국 기술과 한미동맹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흥미로운 건 제가 말했어요. 이들 모두가 같은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과연 한국 시스템이 정말로 실전에서 완벽하게 작동했느냐는 거죠. 그때 급히 들어온 김 상사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령님, CNN에서 우리 사건을 보도했어요. 우리는 급히 상황실로 달려가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세계 최초 실전 레이저 방어 시스템 성공적으로 배치라는 제목이 떠 있었고 기자가 우리 사건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고 있었어요. 정말 놀랍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네요.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의 시스템이 동시 다중표적 요격과 적응형 추적 기능을 성공적으로 시연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개발 중인 미국과 이스라엘의 시스템보다도 앞선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령님, 박소령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기술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군 장교로서 한국 기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미국이 뒤처져 있다는 현실이 약간 부담스러웠거든요. 바로 그때 긴급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미연합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통신병이 외쳤어요. 내일 오전 9시에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하라고 하네요. 국정감사요? 네, 국방위원회에서 청광 시스템과 한미협력에 대한 긴급 보고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치적인 관심까지 받게 된 거죠. 다음 날 국회에 도착하니 기자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중령님, 한국 기술이 미국 시스템을 넘어섰다는 게 사실인가요? 한국의 레이저 방어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미국이 한국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 있나요? 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만 답하고
국정감사장으로 들어갔어요.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여당 의원이 먼저 질문했습니다. 리처드슨 중령님, 미군 장교의 시각에서 이번 성공이 한미동맹에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십니까?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번 성공으로 한국이 레이저 무기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군으로서도 한국의 기술 수준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이는 한미동맹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최강의 파트너십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한 의원이 날카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기가 실전 배치되면서 군비 경쟁을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미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의원님, 레이저 방공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방어 무기입니다. 공격이 아닌 방어가 목적이죠. 게다가 기존 무기와 달리 폭발이나 파편이 없어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미군의 관점에서도 이는 더 인도적인 방어 수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국정감사가 끝난 후 저는 한미연합작전사령부로 향했습니다. 연합사령관께서 직접 면담을 요청하셨거든요. 연합사 지휘소에 들어서니 한미연합사령관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중령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덕분에 한미동맹의 방어력이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과분한 말씀입니다, 사령관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벌써 수십 개국에서 도입 문의가 들어온다던데요. 저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사령관님,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입니다. 충분한 방어력을 확보한 후에 동맹국 우선으로 기술 공유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합사령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정말로 이 시스템으로 모든 위협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해야 할 때였어요. 사령관님, 현재 시스템은 드론이나 소형 미사일에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더 큰 위협에 대비하려면 미군의 첨단 기술과 연계한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합니다. 어떤 위협 말인가요? 바로 그때 부관이 급히 들어와서 연합사령관께 무언가를 귓속말했습니다. 연합사령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중령님, 지금 당장 기지로 돌아가세요.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연합사에서 기지까지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연합사령관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거든요. 미군 장교로서 이런 긴급 상황을 많이 경험해봤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기지에 도착하자마자 박소령이 뛰어나왔습니다. 리처드슨 중령님, 큰일 났습니다. 북쪽에서 대규모 편대가 접근하고 있어요. 상황실로 달려가니 레이더 스크린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 대박이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틀 전에 8대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였어요. 무려 30개의 붉은 점이 동시에 나타나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거든요. 현재 확인된 표적 수는 30대. 다양한 크기와 속도로 접근 중입니다. 레이더 운용병이 다급히 보고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레벨이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격이었어요. 이틀 전의 시험적 공격과 달리 이번엔 정말로 한국 시스템의 한계를 시험하려는 본격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청광 시스템 상태는? 김 상사가 급히 점검 후 보고했습니다. 시스템 정상. 하지만 중령님, 동시 처리 가능한 표적 수는 최대 8대입니다. 30대를 모두 상대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면 최소 15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박소령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현재 속도로 접근하면 8분 후면 가장 빠른 드론이 기지 상공에 도달합니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저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도 동시 가동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준혁 대령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김 상사, 혹시 시스템 출력을 조절할 수 있나요? 출력 조절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출력을 낮추면 개별 표적 파괴 시간은 늘어나지만 동시 추적 가능한 표적 수는 늘어날 수 있겠네요. 천재적인 아이디어군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정확히 몇 대까지 가능할까요? 이론적으로는 출력을 절반으로 낮추면 16대까지 동시 추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소령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출력을 낮추면 확실히 파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틀 전 실전 데이터를 떠올렸습니다. 드론의 전자장비는 생각보다 취약합니다. 절반 출력으로도 충분히 무력화할 수 있을 거예요. 현재 표적들까지 거리 15km, 접촉까지 6분 남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김 상사 시스템 출력을 50%로 낮추고 최대 동시 추적 모드로 전환하세요. 알겠습니다. 김 상사가 시스템을 재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어요. 중령님, 추가 표적 발견. 후방에서 또 다른 편대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편대가요? 저는 놀라서 외쳤습니다. 레이더를 확인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첫 번째 편대 뒤로 약 10km 떨어진 곳에서 두 번째 편대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두 번째 편대 규모는 20대, 더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총 50대의 드론이 두 개 편대로 나뉘어 우리를 향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총 50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정말 전례 없는 규모의 공격이에요. 우리 시스템 하나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박소령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미군 장교로서 그리고 한미동맹의 일원으로서 이 순간이 우리 기술의 진정한 시험대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잠깐 저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인근 기지의 청광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나요? 네트워크 연동이요? 김 상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아직 시도해 본 적이 지금이 바로 시도할 때입니다. 저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첫 번째 편대까지 이제 4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인근 3개 기지에 긴급 연락, 청광 시스템 네트워크 연동 요청. 이것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다중 레이저 방공망을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첫 번째 기지 연동 성공, 두 번째 기지도 준비 완료. 김 상사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될 수도 있겠어요. 저는 흥분했습니다. 네트워크 연동 테스트 시작합니다. 과연 우리의 혁신적인 시도가 성공할까요? 네트워크 연동 완료. 4개 기지 청광 시스템 통합 작전 준비됐습니다. 김 상사의 외침과 함께 상황실의 모든 모니터가 새로운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정말 이제 우리는 하나가 아닌 4개의 레이저 시스템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다중 레이저 방공망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편대, 사거리 진입, 3분 후 교전 시작합니다. 이준혁 대령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존 중령님,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보시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미군 장교로서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이 정말 영광이었어요. 시작합시다. 전 기지 동시 사격 개시. 순간 한반도 상공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4곳의 서로 다른 기지에서 보이지 않는 레이저들이 동시에 발사되기 시작한 거죠. 정말 놀라워요. 저는 계속 감탄했습니다. 정말 SF 영화 같아요. 표적 1호부터 8호까지 동시 로그온, 발사. 첫 번째 기지에서 8대를 담당했습니다. 9호부터 16호까지 담당, 발사. 두 번째 기지가 이어받았어요. 17호부터 24호까지 처리 중. 세 번째 기지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나머지 표적들 처리 개시. 네 번째 기지까지 모든 시스템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워요. 저는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미군에서도 이런 건 본 적이 없어요. 레이더 화면에서 붉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 2, 3, 4. 놀라운 속도로 첫 번째 편대의 30대가 모두 무력화되고 있었어요. 첫 번째 편대 전멸. 소요 시간 4분 30초. 상황실에 환호성이 터져나왔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편대 20대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편대, 현재 거리 8km. 이들은 첫 번째 편대보다 빠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네트워크 연동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전 시스템 재정비 완료. 두 번째 편대 대응 준비. 두 번째 편대는 첫 번째와 달리 더 정교한 기동을 보였습니다. 마치 우리의 첫 번째 대응을 지켜본 후 전술을 수정한 것 같았어요. 상대방도 우리 전술에서 배우고 있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적응형 추적 모드 전면 가동. 예측 타격 준비. 4개 기지의 인공지능이 동시에 학습하고 예측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일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했던 초정밀 추적과 예측이 가능해진 거죠. 이건 차세대 전쟁이에요. 저는 외쳤습니다. 두 번째 편대 교정 개시. 이번에는 더욱 빨랐습니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스템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최적화된 타격 패턴을 보여줬어요. 표적들이 회피 기동 중이지만 예측 범위 내입니다. 전 표적 동시 추적 중. 발사 기회 포착. 두 번째 편대의 20대 드론들도 차례차례 화면에서 사라져갔습니다. 네트워크 연동의 위력이 완벽하게 발휘되고 있었어요. 마지막 표적 무력화. 두 번째 편대 전멸. 전체 작전 완료. 총 50대 드론 모두 격추. 상황실이 폭발적인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 역시 미군 장교로서 이런 완벽한 작전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박소령이 흥분해서 계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소요 시간 11분, 총 비용 약 10만 원. 기존 방식이라면 수백억 원이 들었을 상황을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비용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보여준 기술적 성취였습니다. 제가 상황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룬 것은 단순한 기지 방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방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어요. 폭발과 파괴가 아닌 정확하고 깨끗한 무력화로 말이죠. 김 상사가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령님, 이제 정말로 한미동맹이 세계 최고의 방공 기술을 보유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기술이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어요. 이 하늘을 지키기 위해 한국이 개발한 기술이 이제 전 세계의 평화로운 하늘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이 공격이 아닌 방어를, 파괴가 아닌 보호를 위해 사용되길 바랍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보고서를 작성하며 생각했습니다.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레이저가 만든 보이지 않는 방패. 그 방패가 한반도의 하늘을 지키고 나아가 세계의 하늘을 지키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미군 장교로서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쓸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쏘아올린 이 빛의 방패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 모든 나라의 평화로운 하늘을 지키는 그날까지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